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오포 쪽에서 집들은 이쁜 집들이 굉장히 많죠. 젊은 사람을 컨셉으로 해서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만나보면 이 디자인보다 조금 더 클래시컬하고 고급스러운 집을 원하시는 분들도 뵐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집을 한 곳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연석인 대리석 타일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고급자재도 또 옵션도 훌륭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살짝 올드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 점은 영상을 통해서 각자 검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주차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이곳의 주차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할 곳에 이미 현무암으로 해서 자리를 잘 잡아놨어요. 차량은 2대까지 여유 있게 세울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밀착시켜서 세우게 되면은 작은 차 포함하면 4대까지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벙커형 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체적인 단지로 봤을 때 벙커 주차장으로 구성된 세대도 있으니까요. 벙커 주차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 비교적 금액이 저렴한 타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주차장 없는 타입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원도 한번 보시죠. 저는 이곳의 특징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정원이라고 생각돼요. 이곳의 대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전용 대지만 해서 109평이 돼요. 이 오포 쪽에서 분양하는 집들 중에서 한 3번째 안에 들 정도로 정원이 넓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쫙 찍어 주시면 정원이 길게 돼 있어서요, 굉장히 쓸모 있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이 앞집이랑 거리가 조금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좀 단점이라서 이런 게 싫으시면은 앞에 트여 있는 세대도 있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경 같은 것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많이 신경 쓰실 거 없으세요. 근데 이 조경도 계약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정원이 넓다 보니까 정원에서 관련된 강아지를 키우거나 아니면 파티를 하거나 그러기에 너무너무 좋은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오셔서 외관도 한번 찍어주세요. 참고로 오늘 주변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소음이 약간 섞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외관을 보시면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지금 라임스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고급스러운 자재를 단독주택에서 사용을 했어요. 확실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위쪽은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짝 보면은 약간 외관이 지금 때가 약간 있긴 했네요.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실내 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현관부터 또 설명을 드릴게요. 현관 공간은 사이즈가 비교적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좀 쓸모있게 나왔고요. 일단 현관의 이제 외장부터 좀 달라요. 이런 타일 자체들이 전부 다 이 타일이 아니라 대리석 원본을 썼습니다. 물론 요거는 지금 타일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요거랑 바닥은 타일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안쪽은 전부 다 자연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신발장은 4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운데 거울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단 정도로 되어 있어서 더 개방감 있는 제품을 써도 좋고, 요즘에 유행하는 약간 철제 프레임 같은 거 쓰면 좋기는 한데요. 이 집의 내부를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앙드레김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전체적인 컨셉이랑은 잘 맞기는 한데, 저는 이제 2단보다는 3단 정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거실을 설명을 드릴게요. 실내 들어오니까 조용해서 확실히 좋네요. 거실은 설명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먼저 설명드렸지만 이런 외부에 붙어있는 모든 벽들이 전부 다 자연석으로 된 대리석이 붙어져 있습니다. 촉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바닥도 살짝 폴리싱 타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보통 이런 자재들이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마루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재들은 아끼지 않았어요. 샤시 같은 경우는 지금 LG진 샤시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미국식 시스템 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쪽만 열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재밌게 화목난로가 또 설치를 미리 해놨어요. 이것만 비용이 한 700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거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화목난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떼게 되면 되게 운치 있게 공기를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시화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화목난로를 뗐었는데 공기가 은은하게 따뜻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치 있게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롤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빔 프로젝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V도 설치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빔을 이용해서 가끔씩 영화를 볼 수 있게끔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다 추가 비용이 없이 기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런 점은 좀 신경 쓴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주방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어떤 크기에 비해서 주방은 공간이 좀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옵션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이 냉장고가 지금 깔끔하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얼음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공간은 김치 냉장고예요. 그래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는 이 아래까지 포함해서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오븐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쓰시던 것들은 뭐 가져오실 필요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납장이 지금 조금 적어요. 근데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닫을 때는 버튼을 누르면 신속하게 닫히는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한샘 제품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위쪽 상판을 인조석이 아닌 대리석으로 여기도 했어요. 보시면 가운데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돌 2장으로 자연석으로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재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우수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전기레인지 3구짜리 또 이쪽에 1구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 갖춰진 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 수납장이 좀 부족해요. 위에 상부장도 사실은 전체 위쪽까지 채워질 정도로 크지는 않고 아래 수납장이 이쪽과 이 앞쪽만 있어요. 이쪽은 전부 다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수납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들어가면은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세탁실이니까요. 여기 뭐 세탁기랑 건조대도 놓고 나머지는 뭐 주방과 관련된 것들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곳은 문이 되게 특이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치 그 앙드레 선생님 같은 느낌의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무늬가 되어 있는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심플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런 취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름 더 고가의 문을 사용을 해서 이 집에 사는 분들이 좀 더 품위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설치한 문이라고는 생각돼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심플한 게 좋습니다. 공간이 보시다시피 좀 넓죠. 일단은 샤워할 때 이 폭도 되게 넓고요. 이쪽도 넓어서 저는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씻기거든요. 아이를 씻기기에도 충분할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샤워부스가 전체적으로 막힌 구조는 아니긴 한데요. 밑에 단차도 있고 반정도 있으니까요. 조금 바짝 붙여서 샤워를 할 경우에는 건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욕실로 되어 있어요. 세면대도 뭐 예쁘게 아래도 이제 시공도 잘 되어 있고 비데가 기본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수납장도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연 녹지에 위치한 집 같은 경우는 1층에 방이 없는데요. 여기는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연세가 드신 분이 사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경우에 2층에 방이 있으면 계단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1층에 방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는 거의 3m씩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적인 구성이 다 들어가는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이니까요.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공간은 창고 공간인데요. 계단 밑이다 보니까요. 층고는 높지는 않고 청소용품 같은 거 수납하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계단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재보니까 위쪽은 거의 한 95cm 정도 나오고요. 요게 좀 도톰하다 보니까 아래쪽에서는 이제 한 85cm 정도 나와요. 걷는 느낌은 85cm인데 짐을 들을 때는 한 95cm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제 제품이 파라소닉이긴 한데 이렇게 지금 스위치 같은 것들도 예쁜 스위치를 설치를 좀 하긴 했습니다. 지금 2층의 거실입니다. 거실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TV 세우고 소파 놓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작고요. 저는 그냥 소파를 기역자 정도로 사용해서 가족끼리 가볍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 같은 경우 지금 아래에 있는 방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벽지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벽지만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은 비교적 사이즈도 적당하고 뷰도 좋고 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에어컨 한번 설명드릴까요?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주방 거실에 한 대 설치되어 있어서 총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개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메인 욕실이에요. 욕실 구성은 거의 1층에 보셨던 욕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거기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드렸고요. 여기는 2층에 욕실이 하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데가 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비데만 한번 촬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 공간은 넓게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한 5m 정도 될 정도로 이 길이나 폭이 넓게 돼 있어요. 다른 집들의 안방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약간 빼먹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아래 같은 경우는 대리석 자연석으로 바닥을 했잖아요. 이 아래쪽 봐주시면 원목으로 해서 마루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결 같은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마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방 앞쪽으로 작지만 이렇게 테라스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나와서 바람을 쐬기에 좋은 구성입니다. 안방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시스템장은 원하시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다 원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시스템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공간을 봐주시면 길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서요.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도 일어나고 앉기 좋게끔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욕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계단의 난간이 조금 재밌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집의 전체적인 집의 특성이 약간 클래식하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는 조금 이 나무보다는 철제를 썼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락인데요. 서비스 공간이다 보니까요. 층고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조금 여유 있지만 이쪽은 사용하시기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바닥 같은 경우는 보일러 설치가 안 돼 있어서요. 전기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만 연결해서 쓰시면 이 정도 공간이면 데펴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안 쓰시고 겨울에만 사용하시면 그렇게 나쁜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서비스적인 공간이니까 취미생활 같은 거 하시기에 좋은 공간이고요. 만약에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내려가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대지는 전용 대지만 109평 정도 되고요. 실내 사이즈는 1층, 2층 다락 포함했을 때 43평 정도 됩니다. 근데 2층까지는 거의 1층과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은 도시가스가 인입되지 않아서 지열 난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상하수는 직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어요. 그거는 더보기를 통해서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6억 9천입니다. 이 동일한 집으로 벙커 주차장과 또 지하에 멀티룸이 있는 세대는 7억 9천으로 1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멀티룸이나 벙커 주차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7억 9천짜리 타입을 선택하시고 지금 이 상태를 원하시면은 6억 9천에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오포에 위치한 클래식한 집, 내부의 마감 상태도 좋고요. 옵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